안녕하세요. 골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달빛의 받아쓰기 글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교재 5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혹시 그 받아쓰기 글귀를 따로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53페이지 받아쓰기 글귀 하단에 있는 5문장을 직접 써보시고 나서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다 글씨를 쓰셨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귀죠. 숱한 고민에 밤새우지 않았으면. 글씨를 쓰실 때 이 손바닥이 너무 바닥에 고정이 돼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글씨를 날릴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날릴 수 있고요. 근데 많이 틀리실 부분 중에 하나가 시옷인데 시옷을 다리를 넓게 벌려야 가로획과 평행이 돼서 글씨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여기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반듯해져서 글씨가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때요? 글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나 우 이때 요 세로획 요 각도가 너무 수직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중 받침이 들어가는 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음들,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쌍자음들도 마찬가지고요. 글씨 자체가 자음이 2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냥 지읒자 혼자만 쓰면 이렇게 써도 될 것을 쌍자음으로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해진 폭에 2개 들어갈 수 있도록 글씨의 사이즈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받침도 마찬가지로 안, 앗 이렇게 니은, 히응, 쌍시옷 이런 것들은 자음의 크기를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글씨가 어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글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리고자 하는 것들은 쓰기 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내주셔야 글씨가 꼬리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날려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미리 쓰기 전에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시옷, 지읒, 치읒 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시옷 같은 경우는 위에서 숫자 같은 경우는 다리를 아주 넓게 벌려서
시옷자를 가로형으로 표현을 했다면 서자 같은 경우는 아주 폭이 좁은 형태의 시옷이 들어갈 수 있어야 글씨의 그 비율이, 모음까지 썼을 때의 비율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뒷다리가 길어지지 않는 거 주의해 주세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면 아래로 떨어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죠. 세로선 그을 때는 저도 좀 힘을 주는 편이에요. 강조할 글귀 쓸 때는 살짝 힘을 줘서 약간의 강약이 함께 표현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세로선을 완전 직선보다는 살짝 굴리듯이, 세로선을 살짝 이렇게 굴리듯이, 완전 수직보다는요 살짝 굴리는 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편해요. 손 때문에, 우리 손의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반듯하게 직선을 하려고 하면 힘이 더 들어가는데 살짝 자연스럽게 굴리듯이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들어가 볼게요. 길게 뻗을 곳의 위치를 미리 기자, 나자 이렇게 정해놓고 다자에는 가로획으로 뻗고, 이런 길이는 어느 곳을 뻗는지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쓰면서 결정하면 그때 이미 너무 늦어요. 쓰기 전에 결정을 하고 그 선을 쓸 때, 긴 선을 쓸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속도를 내주셔야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고요. 비읍자 굴리는 거 어렵다고 하셨는데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지. 굴리는 거 자체가 이렇게 따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얘가 손에 안 익어서 좀 어색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획 자체가 어려운 획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안 써본 비읍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비읍자도 어렵다고 하셨죠? 이런 거는 아마 어려운 이유는 잘 안 써봐서 손에 안 익어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두 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두 선이 어렵겠죠? 음자 같은 거 쓸 때 이 형태 많이 쓰니까요. 요거를 미리 연습하시면 조금 더 손에 익어지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문장. 짭, 국, 걱 이런 것들은 조금 크고요. 강중약, 강약, 강약 이런 느낌으로 굵기 차이도 좀 주면 더 멋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날리는 느낌의 서체. 하지만 날리는 것 자체가 속도가 빠른 글씨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리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기울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과제 하신 것들을 쭉 봤는데요. 뭐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올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가로획이 기울기가 빠지시는 분 또는 세로획 기울기가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로획이 잘 맞으면, 아니 세로획이 잘 맞으면 가로획이 좀 빠지는 편이고요. 세로획이 빠진 분들은 가로획이 또 잘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조금씩 각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직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요렇게 이 각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요 예각과 둔각, 이 넓이의 감이 아직 없으셔서 자꾸 얘가 맞으면 얘를 맞춰서라도 여기를 벌리려고 하고요. 얘가 틀리고 얘를 맞춰서 여기 간격을 조금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글씨체 자체는 아주 좁은 각과 넓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음 같은 거 쓸 때는 아주 이렇게 벌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아주 좁게. 그러니 대각선 같은 거는 여기서 더 나가죠. 이렇게. 시옷자 같은 경우는 수직선도 아니고 수평선도 아니고 대각선이잖아요. 이 대각선을 각을 틀어서 요 사이에 넣으면 아주 좁은 각이 돼요. 근데 이 각을 자꾸 벌려요. 그러니까 기역하고 치읓하고 지읒이 어려운 거예요. 시옷이. 그래서 기역이 이 각도라면 지읒은 요 각도예요. 아시겠죠? 이 각도와 이 각도. 이 좁은 각 왠지 붙을 것 같아. 이 마음 때문에 자꾸 이걸 벌리면서 글씨가 앞으로 쏟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눈에 익고 자주 써버릇해야 거기에 익숙해지시는데 많이 안 써보시면 아직은 그 느낌이 어색하기 때문에라도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샤, 서셔, 소쇼 이런 식으로 각야, 거겨 연습하듯이 시옷자와 지읒자, 치읓자를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이 대각선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이번에 내드릴 과제는요. 일단은 제가 이 받아쓰기 글귀 써드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따라서 써봐 주시고요. 제가 쓴 거랑 교재 54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를 다 써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받아쓰기 글귀를 쓰시는 과제 하나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작품을 3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가지고 있는 엽서에다가 직접 글귀를 정하셔서 그것을 덩어리를 짜셔도 되고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풀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글귀를 3문장을 정해서 글씨체를 충분히 이거는 보고 쓰는 게 아니겠죠. 이제 받아 쓰는 거죠. 직접 도안을 짜서 글씨 형태를 만들어 보시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완성도를 올리신 다음에 엽서에다가 새 작품을 엽서를 만들어서 그 작품을 같이 올려주시면 이번 과제의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제는 제가 다시 한번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품 만들기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